한복판에 해괴망측한 일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일어났던 빌딩 수백억짜리가 하루 저녁 사이에 하루아침에 두 동강이 났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빌딩이 두 동강 나게 된 사인이 있습니다. 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는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이제 사이에 두고 같이 이제 빌딩이 올라갔는데, 남남이면은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빌딩은 맏아들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와 B 번지로 되어 있는데 A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B는 셋째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땅에 맏아들이 건물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형제간에 이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지분으로 돼 있죠. 땅은 네 거, 니는 요거는 네 거, 건물은 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개념으로 보면은 같은 땅, 같은 소유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땅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자식들이 있을까요? 상속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 상속비를 세를 내야 되는데, 이 수백억짜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면은 이 국세청에서는 여짜롭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의 어떤 이자나 원리금을 못 갚았을 때 가짜없이 경매 처리하듯이 이 자체도 이제는 이제 은행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매 개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공매라 그러는데, 그 공매 처리로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에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참 하나의 먹이 사냥감이죠. 딱 보면 이것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등기부상에서 있었네. 그런데 이제 이게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설립이 관습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나온 겁니다. 매수자들이 그 물건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별도한 항목을 해서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현장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례를 들기를 하고, 이번에는 이 상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못 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에 붙여져 가지고 결국 공매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시중가보다 이제 훨씬,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땅이 두 사람에다가 빌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정지상권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가 감정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빌딩이 두 개 지번에 물려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싸게 이제 이거를 감정평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나오든 비싸게 나오든 이런 경매가 떨어질 때는 그 땅 소유주라든지 또는 건물 소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뭐 사면 산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내가 현금이나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거를 재경매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바로 내가 현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빌딩만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렇다고 빌딩 뭐 반을 이렇게 뚝 띄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한 필지 쪽에 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어떤 먹이 이 사냥감에 이제 그 시야에 들어갔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반을 이제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처음에는 참 새 철근하고 해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정말 폭탄 맞은, 우리가 옆으로 지나갈 때는 폭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그 상속을 받았는데 뭐 가족 간의 어떤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한 어떤 그 사람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합의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건물을 잘랐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경매 넘어간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그 간섭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반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반을 뚝 잘라놓고 이제 제3자한테 이제 비싼 가격을 이제 판 거죠. 코너에 땅이 나대주로 딱 나오니까 얼마나 또 팔기가 좋아요. 많은 또 이익을 남기고, 정확한 금액까지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개인한테 넘겼는데, 그 개인 소유자가 이제 옆에 이제 주인하고 그 상대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빌딩 반 가지고는
사실 어떤 그 모양새라든가 지어가지고는 소규모니까 타산에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옆에 거를 이제 160억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 160억이면 지금 엄청 큰 겁니다. 지금은 한 1000억 정도도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빌딩이 들어서서 어떤 회사에 사옥으로 쓰고, 밑에는 이제 근린생활로 이제 임대를 놨습니다만, 위에 사옥을 해서 아주 번듯한 강남 한복판의 저 빌딩인데, 지금은 시가가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빌딩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분명히 어떤 그 분배에 대한 어떤 형제간에, 또는 상속권자에 대한 어떤 그 분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현금이 참 내가 살아있어서 현금으로 모든 것을 정산해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미리 분할을 따기가 이거는 누구 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눠주고 이상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이나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나중에 그 뭐 본인이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권자들은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일례로 삼성 같은 것도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청 오랫동안 참 시간을 끌었죠. 뭐 대기업의 어떤 일례로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대기업뿐이 아니고 규모만 그 작을 뿐이지, 조그만 빌딩이나 조그만 부동산을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자식들의 어떤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은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법정 또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가족이나 친척, 형제간의 어떤 우애가 또 상하는 손실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3의 어떤 경매 받는 사람들한테 여짤없이 법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은 당한 거고, 또 경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하나 확보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사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느냐는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상속,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 취재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강남 한복판에 해괴망측한 일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일어났던 빌딩 수백억짜리가 하루 저녁 사이에 하루아침에 두 동강이 났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